네, 오후장 이슈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 윤여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두 번째 초대 손님이시고요, 전문가시고요. 뭐 저희 분위기 어떠신지요? 좀 살살 좀 달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가 많이 뵙는데 질문들이 너무 날카로우신 것 같아서 좀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마음에 없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갑자기 지어내셔서. 저희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윤 팀장님하고는 삼성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이었나요? 네네. 이제 삼성과 이건희 회장님 그 지분 상속이 이렇게 다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뭐 그거는 이제 뉴스인 거고 네. 삼성그룹주라든가 특히 이제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의 주가의 영향력은 어떨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나오기 전에 저는 좀 이건희 회장님의 지분 중에 삼성생명 지분을 좀 매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세전을 좀 마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좀 그 지분들을 통해서 좀 이재용 부회장한테 좀 많이 밀어주는 어떤 그런 좀 그림을 그렸었는데 사실 좀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법적 상속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두 따님과 이제 다 이제 법적 상속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좀 제가 좀 간과했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제 어떤 상속에 관련된 좀 집안 싸움을 좀 많이 고려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속에 관련돼서 일단 충분히 이 유언장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옥중에 있다 보니까 가족끼리 좀 충분히 상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약간 고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홍라희 여사가 좀 사실 홍라희 여사가 좀 지분을 좀 많이 가져갔는데 여사님이 사실 그렇게 되면 상속을 두 번 하는 효과가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좀 네. 더 삼성그룹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이재용 부회장이 힘을 실어주면서 그 두 자녀분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약간 캐스팅 보드 역할을 좀 맡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라희 여사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좀 관련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보광그룹이라든지 네. 이제 중앙일보 쪽 그렇죠. 이쪽도 우리 조금 홍라희 여사님의 그 집안 네. 쪽인 거죠. 네. 약간의 조금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주가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이 상속 지분을 통해서 삼성그룹이 개편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좀 지주로 돼 있고 삼성생명이 금융지주,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사업지주로 돼 있고 삼성전자 밑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강력한 자회사로 좀 편입이 되면서 그렇게 좀 라인이 형성될 거라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그룹의 어떤 재편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유지를 할 것 같으로 보이고 있고 좀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좀 되게 언급이 많이 됐던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에 어떤 좀 반등은 좀 나오겠지만 생각보다 크게 좀 폭발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빨리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그 경영을 장악하는 모습이 네.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인 이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1분기 실적도 발표가 나왔지만 매출 같은 경우는 분기당 거의 최고 매출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영업이익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살짝 좀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그거 뭐 텍사스 이제 정전 사태 관련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컨퍼런스에서 제대로 그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분명히 2분기부터 다시 터닝 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룹 지배적 봤을 때는 좀 구조 재편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어떻게 탄력적인 거는 좀 사실이 조금 늦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당분간은 조금은 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조금 더 지지부진할 네,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룹에 관련된 지배력의 수혜보다는 결국 실적의 모멘텀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뭐 1분기는 나왔고 지금 2분기도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지금 문 대통령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분명히 삼성전자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그쵸.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주가는 실적으로 기인하게 된다면 좀 더 횡보하는 좀 상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기타 이제 그룹주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살아남아라 이거네요. 실적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삼성 쪽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네. 찾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찾다 보면
삼성생명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네. 또 접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에 대한 부분에도 이제 뭐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모아야 되는 네, 네. 그런 룰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울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좀 뜬금없긴 합니다만 만약 본인이 오너라면 네. 어떻게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주가를 보겠지만 네.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다 내 회사로 만드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지분을 사는 건 사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일단 그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물산을 좀 지주사로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유력했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속세도 삼성물산이 받는다는 시나리오 솔직히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상속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법인으로 좀 상속을 내리는 것도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법정 비율로 나눠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약에 오너라면 일단은 좀 홍라희 여사님 좀 캐스팅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이제 그 동생들이죠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빨리 독립을 시켜서 좀 어느 정도 그런 지배력에서 좀 약간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좀 두 번째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하고 우호적인 지분도 있지만 그 두 자녀분도 분명히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호텔 신라부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독립시켜주는 그런 뉘앙스로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참 주가만큼이나 재미가 없네요. 네. 하지만 이제 개인 그러네요. 투자자분들은 네.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다가오시는 이유가 이제 다가오실 수 있는 부분이 음. 고배당, 배당금 아. 관련해서는 제일 좀 이렇게 솔깃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상속세 부분이 이제 5조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배당금에 좀 주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는 다 고배당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5년 정도 묵혀놔도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고배당주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너회가가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13조 정도 특별배당 나왔을 때도 1조 이상을 오너가 좀 배당금을 가져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거의 한 4%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은행주랑 거의 맞먹는 고배당주가 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홍라희 여사의 어떤 상속세 부분도 분명히 대우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IT 테크로서도 볼 수 있겠지만 고배당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어떤 삼성생명, 삼성물산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실적은 잘 나옵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롤링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박스권에서 상당 올라오면 일부 덜어내고 그리고 또 내려가면 일부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배당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 상당히 유효해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뭐 이게 배당 관련한 질문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좀 해서 들어온 티가 좀 나나요? 저는 뭐 지금 계속 땀 흘리고 있습니다. 셔츠 안으로 지금 계속 땀이 흘러. 저는 지금 시장 때문에 땀이 나네요. 시장이 너무나 좀, 그러네요. 좀 불안전해서. 네. 그러면 오늘 윤여민 팀장께서 갖고 나오신 뭐 유망주 좀 들어보죠. 일단 오늘 그러니까 저는 이제 5월 달에 지금 이제 공매도 막 지금 뭐 오늘 한 30번 이상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와 관련돼서 좀 연관이 좀 덜한 그러면서 좀 실적이 좀 탄탄한 종목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금융주 쪽에서 하나 가져 나왔습니다. 이제 DGB 금융지주라는 이제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사실 이제 금융주는 사실 다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뭐 중간 배당 관련된 부분이 워낙 예단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도 그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1분기에 순이익 같은 경우 전년도 비해서 4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좀 큰 폭으로 좀 상향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좀 은행이 아닌 비은행 쪽에서 상당히 좀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투자증권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업의 호황으로 인해서 그렇죠. 지금 뭐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급증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DGB 캐피탈뿐만 아니라 뭐 하이투자증권까지 좀 은행과 아닌 좀 비은행권에서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산운용 쪽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이제 뭐 대선 충당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대선 충당금이라서 이제
대출했을 때 갚지 않는 거를 좀 미연에 쌓아놓는, 방지하기 위해서 좀 네. 쌓아놓는 돈들이 좀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 건전성이 좀 확보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좀 상당히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가장 또 금융주의 하나 좀 특징이 뭐냐면 배당주. 그러니까 뭐 이것도 배당인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방은행이 하다 보니까 좀 일반 지주보다 좀 높죠. 근데 지금 5.7%인데 지금 6%까지 좀 생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시장 상황 좀 방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좀 충분히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에 예금 넣는 것보다는 대구은행 주식을 사는 게 금리로는 훨씬 네, 유리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네. 자, 근데 뭐 지금 보통 금융 쪽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방금 전에도 우리가 이슈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지만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금융주에 또 더 호재가 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신 건가요? 어떠세요? 네, 일단 저는 뭐 테이퍼링 관련돼서 이제 뭐 연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했지만 또 한 인사가 또 얘기를 했죠. 지금 미국의 경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테이퍼링 논의를 뭐 3분기, 4분기부터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지난주 뉴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벗는 뭐 풍경뿐만 아니라 뭐 이제 놀이공원도 지금 개장을 하면서 좀 그런 식으로 경제 회복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정유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가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항공기가 다시 한번 좀 호황을 누리면서 그 항공유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유 섹터에서도 지금 수출로서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경기적인 어떤 회복의 신호가 물론 이제 뭐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5월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계속 이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좀 신규로 상장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시총이 사실 KB증권보다 더 KB금융보다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시총이 뭐 1조 단위, 제가 볼 때 뭐 주가 수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반영이 안 된 정말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금융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피해갈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현재 5월 달에 해서 제가 볼 때 좀 조심스럽게 좀 증시를 본다면 좀 충분히 투자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DGB 네. 금융지주 이 매매 전략 좀 들어보고 싶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금융지주들이 주가가 다들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신고가 경신을 계속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사실 지주사들도 보면 이렇게 약간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지금 눌리고 있죠. 지금 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장이 밀리니까 다 밀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전고점을 앞에 두고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전고점을 넘어가는 좀 그런 돌파 매매도 상당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좀 사실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뭐 이번 주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충분하게 좀 나눠서 들어간 전략 좀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손절가는 짧게 7,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좀 신고가인 11,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수 씨, 이 시각 뭐 특징주 뭐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 시각 특징주 지금 눈에 들어오는 특징주도 있을 뿐더러 지금 지수가 더욱더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여민 팀장님이 출연을 하셔서 삼성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공약주 DGB 금융지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이렇게 빠지고 있고 또 공매도 우려가 있는 뭐 시즌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성장주들은 지금 철저하게 소외를 받고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유독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NS입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의 배상급 등 실탄 확보 소식에 3대장들은 쉬어가고 있지만 그 수혜주단의 후공정 장비단 NS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성장주들이 소외받고 있는 가운데 급등하고 있는 NS를 지금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2차 전지주, 뭐 장비단, 뭐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을 지금 이렇게 쉬어갈 때 전략을 좀 5월 달에는 어떻게 정비해보면 좋을지 팀장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2차 전지 섹터는 5월 달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주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게 사실 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다 전망들이 좋아요. 근데 사실 좀 주가가 많이 선반영이 됐고 사실 또 일찍 매를 좀 많이 맞았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셀 3사 중에서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뭐
LG 화학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분할로 인해서 사실 조금 부담이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완전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그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사를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가 좀 더해지는 상황인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 밸류에이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아직 더해지지 붙지 않았기, 않았다? 더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을 많이 증설하고 있죠. 지금 미국의 1, 2공장뿐만 아니라 3, 4공장을 좀 증설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가장 또 초미의 감시사죠. SK IET 지금 그 멀티플 관련돼서 지금 분명히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또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어떤 그 밸류 체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2차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형주도 상당히 좋은데 결국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중소형주가 좀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2차전지 반도체 관련된 섹터는 충분히 분할매수 관점을 접근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두 출연자 모두 말씀하신 부분에 공통점이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렇죠? 어떤 거요? 반도체와 뭐 자동차 같은 거 이제 지금부터 모아가도 좋다.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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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를 좀 해보고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주시네요. 네. 두 분이 뭐 스튜디오 밖에서 뭐 얘기하고 들어오신 건 아니잖아요. 저 앞에 분이 누구셨는지. 아, 그러네요. 네, 저희는 공정하게 확인됐습니다. 합니다. 네, 오늘 윤여민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